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그저께는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두 날 모두 중요한 날인데요. 가정의 달에서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성년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고 또 결혼한 사람만이 부부가 되고 부부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사람만이 서로 알 수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이죠. 우리가 시치유를 하는데요.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시인의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독자,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부부의 날에 가장 먼저 저한테 나타난 시가 라이너 쿤체의 두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 라이너 쿤체.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이 시를 읽으면 두 사람, 즉 부부가 합심해서 가정을 이끌고 그 가정을 조화롭게 이끄는 과정에 신뢰, 즉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한 척의 배를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고 했습니다. 별도 알고 폭풍도 알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둘 다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는 잘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서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서 배를 안내한다. 잘하는 것을 하면은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남편이 집안일을 잘하면 집안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인이 밖에서 돈을 잘 번다 그러면은 바깥일을 하면 그게 더 참 좋은 일이죠. 합리적이고. 또한 둘이서 꼭 함께 노를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혼자 저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또 놓을 수도 있고 그냥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꼭 계속해서 노를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이 노를 젓지 않고 휴식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거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동화 파랑새에 나오는 행복 같은 거겠죠. 긴 인생길, 힘든 인생길에 함께 가는 사람과 호흡을 잘 맞추고 서로 신뢰를 하며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기념일인 부부의 날에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부부의 날 기념일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부르면 더 다가오겠지만 일단 들려드릴 테니까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씨의 둘이 하나 되어 라는 노래입니다. 네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네가 좋아 널 사랑한다.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줘. 우리 둘의 만남은 끝은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며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며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난 건 내겐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네, 1절만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부부의 날 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김종환 씨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열과성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같아서일까요? 김우란 시인의 둘이서 하나 되어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도 결혼 축시로 많이 낭송을 하는 시입니다.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면은 안 되겠죠? 부부가 사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여학생들은 절반이 채 안 되고요. 남학생들은 한 60% 정도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은 당연한 것에서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뛰어넘어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결혼한 분만 대답해 보세요. 결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텐데요. 그럼 다음에 결혼해도 그 배우자와, 그러니까 후세에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의 제 와이프와 꼭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늘 평상시에 하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모두 다 진정성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것이 다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건지 보이기 위한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지금같이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기회나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이 페르소나를 쓰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가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과 살아야지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인 우드라이의 여과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필터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잠재적인 배우자는 각각의 그 필터들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배우자의 선택 시 작용하는 필터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주 볼 확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든 그것도 속마음에서든. 그리고 종교나 직업, 교육, 사회계층 등에서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져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주 필요하겠죠.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마음씨 좋고 또 재미있는 이런 사람을 찾지만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 결혼할 확률은 더더욱 낮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한 번도 안 싸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싸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현실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으로 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기념으로 라이너 콘체의 두 사람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가족 카톡방에 올렸던 시입니다. 이 시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 저절로 화해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 찾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